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는 테이블 오더의 시장 그리고 경쟁사를 이야기해봤고 손익계산서랑 현금흐름표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회사, 투자유치 그리고 최근에 뭐 팔려고 하나 봐요. 맞습니다. 매각 관련 기사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많은 스타트업 다뤘는데 다 자회사가 있어요. 뭐 최근에 다룬 걸 보면 컬리도 뭐 컬리페이도 있고 티오도도 자회사가 있나요? 티오도도 보니까 꽤 많거든요. 이거 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면 지분율은 거의 다 100%긴 해요. 대부분의 이제 100% 자회사긴 하고 일단 티오더 스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분율은 64%인데 2024년 9월 그러니까 얼마 안 됐고요. 여기가 그 감사보고서 주석에 보면 지분율이 64%고 취득원가가 30억이어서 조금 특이한데 좀 알아보니까 인수한 거더라고요. 작년에 인수했어요. 작년 9월에 국내 1위 호텔 게스트 서비스 플랫폼 아이스테이를 서비스하는 그 인더코어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고요. 인수한 다음에 티오더 스테이로 사명을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 객실 내에 이제 그 태블릿 기반으로 컨시어지 서비스 하는 회사를 인수한 거고, 그 다음에 티오더 캐나다, 티오더 아메리카는 그냥 캐나다 자회사, 미국 자회사인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거를 한다는 거는 캐나다, 북미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티오더 도나스라는 회사도 있어요. 보니까 해외 진출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유럽. 티오더 캐나다, 티오더 아메리카는 이름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겠는데 티오더 도나스는 이름은 조금 유럽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럽 진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뭐 되게 기시감이 들 겁니다. 이제 보면 특히나 해외 자회사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로 진출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투자는 받았으니까 뭔가 이제 국내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진출도 해야 되니까 뭐 제가 다뤘던 스타트업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해외 자회사를 보면 항상 왜 나는 꼭 당근이 생각나지? 당근이 캐나다에도 갔고 미국에도 갔고. 당근 오늘의 집 똑같잖아요. 뭐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어쨌든 자회사들 전부 다 손실은 나고 있고요. 이거 작년에 보니까 언급된 회사들 손실은 한 40억 정도로 보이네요. 사실 저는 전형적인 회계사고 기업가 정신과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느끼는 거는 해외 진출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냥 뭐 이제 숫자상으로만 보면 이제 저같이 이제 식견이 짧고 견해가 짧은 사람 입장에서만 보면 저도 아껴서 국내 시장을 더 진출해 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해외 진출 돈도 합쳐보면 수십억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취득원가만 4, 50억 되는데. 4, 50억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지분 투자로만 34억이고 제가 뭐 재무제표까지는 안 열어봤지만 예를 들자면 지분 투자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대여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진출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현재 그냥 24년도만 놓고만 보면 이걸 좀 더 국내의 시장 파일을 늘리는데 더 기민하게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짧은 식견 감사합니다. 짧은 네. 식견입니다. 저는 내 식견도 들어줘. 좀 궁금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투자 받고 자금적인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타진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 회계사의 식견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비즈니스도 나라가 다르면 아예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완전 모든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오히려 조금 궁금하고 반문해보고 싶은 게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잘 돼서 폭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조금 초기 도입만 해보고 테스트베드 삼아 했다가 이게 해외에서 막 대박이 나서 해외에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냈던 비즈니스가 있는지가 좀 사실 궁금해. 짧은 식견. 이건 뭐 진짜 반문해보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시도들이 되게 공감이 갈 것 같은데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왜냐면 제가 아는 한 별로 없어요. 뭐 배달의 민족이 갑자기 일본에서 잘 돼서 잘 된 건 아니잖아. 오히려 반대지. 그러니까 도어대시라는 게 외국에 있어서 배민이라는 게 들어왔을 거고, 사실 쿠팡도 이제 쿠팡 이전에 티몬 이런 것도 다 미국에 있는 서비스가 이제 국내에 이제 서비스를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화 이제 시킨 건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 이제 반대의 버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 돈을 너무 잘 벌고 잘 버니까 잉여 자금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확장을 한다, 공격적인 뭐 성장을 한다, 이런 건 당연히 납득이 되는데 해외에서 오히려 국내보다 더 잘 돼서 막 이렇게 파급력이 커지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었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5번째 투자유치는 한번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좀 특이하게 감사 보고서에 정보들이 좀 흩어져 있어요. 요게 이런 정보, 저게 이런 정보 흩어져 있는데
요걸 잘 조합해가지고 나름대로 추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기 투자부터 꽤 이름 있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았었어요. 한국투자 파트너스, 퓨처플레이, 빅베이슨 캐피탈로부터 한 3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초기 투자부터 밸류를 200억 정도로 높게 인정을 잘 받았어요. 22년도에 이제 한투파 또 있었고 LB인베스트먼트에서 140억 정도 투자 받았고 이때는 기업 가치만도 1350억. 굉장히 빠르게 많이 성장을 했고 24년도에 이제 노엠 파트너스, 유진 산업은행, LB인베 이렇게 여기도 다 유명한 투자사들이거든요. 여기한테 한 300억 받았고 기업 가치는 3천억. 그러니까 보면 대략 기업 가치 인정받는 거에 10에서 20% 정도를 투자 받았어요. 이게 딱 정석이에요. 정석이고 제일 많은 건데 그리고 이제 최근 기사죠. 기사에 이제 25년 4월 기사인데요. 시리즈 C 투자 유치 착수. 이제 3일 PwC 회계법인 자문사로 선임했는데 뭐 투자금이나 기업 가치는 비공개예요. 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티오더는 전환 우선주와 상환 전환 우선주 형태로 몇 차례 나눠서 투자를 받았어요. 전환 우선주는 2022년에, 상환 전환 우선주는 2022년과 2024년에 나누어서 투자를 받았는데 이걸 좀 표로 정리를 해보면 2022년에는 전환 우선주 또 31억, 상환 전환 우선주로 110억에서 140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전액 상환 전환 우선주 한 300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금액 더해보면은 아까 표랑 맞습니다. 140억이랑 300억 투자 유치를 받은 건 맞는데 좀 특이한 게 어쨌든 전환 우선주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상환권이 없잖아요. 그냥 갚을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회계적으로 당연히 자본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상환 전환 우선주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회계적으로 부채가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뭐 요것도 좀 추측을 해보면 2022년에는 정환 우선주 그리고 상환 전환 우선주로 나눠서 받았는데 2024년에는 전부 다 상환 전환 우선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상환 전환 우선주가 이제 투자자가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뭐 옵션이 뭐라도 하나 더 붙어 그쵸? 있으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티오더가 조금 더 아쉬운 상황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건별로 한 주당 발행가액이 이제 나와 있고 발행가액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기업 가치,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에 주당 산다는 기업 가치. 거잖아요. 그걸 이제 좀 나래비 시켜보면 좀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오나요? 그렇죠. 뭐 한 주당 발행가액이 결국에는 투자자가 한 주당 얼마에 돈 주고 샀냐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유상증자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사 보고서에 일자별로 발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그 아까 2022년과 2024년에 나눠서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2022년에는 대략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24년에는 한 12만 5천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에 발행가액이 5만 원 정도였고 2024년에 12만 5천 원이잖아요. 요게 나눠보면 2.43배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 투자 유치할 때 기업 가치도 나왔었잖아요. 2022년에 1,450억, 2024년에 3천억이었잖아요. 요것도 나눠보면은 한 2.2배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상황 우선주 발행가액이 지금 2024년 10월인데 얘는 지금 9,200원. 왜 이렇게 낮지 이건?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 투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RCPS가 이제 1종과 2종이 있는데 제 2종이 이제 2024년 10월에 투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행가액이 쭉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제 1종이 12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2종이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 감사 보고서 오타났나 싶어가지고 나는 무상증자를 했나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거 공인한 게 빠졌나 싶어가지고 약간 좀 남대로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어쨌든 계속 이거를 짱구를 굴려봤습니다. 짱구를 굴려보고 기사도 뒤져봤는데 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감사 보고서에서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티오더가 아주 예전에 전환사채로 5억을 발행을 했어요. 요거도 보면 주석에 약간 뭐 이제 조건 같은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전환사채 변동 내역도 당연히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2024년에 주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주식이 전환이 됐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제2종 RCPS 요게 요거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전환사채 5억이었고 아까 거기 2종 RCPS도 투자금이 5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시나리오가 이거 같아요. 흐름이. 그 시비가 없어졌겠네. 시비 없어졌습니다. 시비가 이제 5억 있었는데 전환해서 기말에는 다 없어졌고요. 아까 그 10월에 2종 RCPS가 발행되었는데 그때 5억으로 이제 투자금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티오더는 5억짜리 전환사채를 2020년에 발행을 했고요. 2024년에 전액 RCPS로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투자자는 감사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 누군가는 5억을 시비로 투자해서 그동안 이자를 받아 먹다가 2024년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주식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 누군가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확보한 걸로 보이는데
누군가도 추측이 돼요 이게?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한번 해봤는데 누군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이라 하나요? 중진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감사보고서 제일 첫 번째 1번인가요? 1번에 주주가 나오잖아요. 주주 나오지. 주주에 보면은 이 중진공이 2024년 말 기준 이제 49,493주를 들고 있고요. 2%. 요게 아까 전에 그 주석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투자 유치를 받을 때 매출을 발행했는지 딱 이 금액이 주식으로 발행을 했어요. RCPS를. 그리고 중진공이 24년에 감사 보고서에는 주주가 없었는데 24년에 추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어쨌든 왁구를 짜맞춰 보면은 중진공이 시비를 들고 있다가 24년에 RCPS로 전환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맞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그냥 시기가 딱딱 맞아. 그러니까 주석에 시비가 있다가 없어지고 주주 명부에 없다가 올라오고. 주식 수도 한 주까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추정인데 그 다양한 그 뭐라 그러지 상세 후속 조건들이 있어서 이게 이 기업진흥공단이 막 이걸로 돈을 엄청 번다 차익을 실현한다 이런 개념은 없고 이거 결국에는 뭐 창업주한테 훨씬 더 싼 가격에 내줄 수 있는 막 조건도 붙어 있고 약간 그런 이게 정책적인 투자여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자금, 지분율, 주식수 어쨌든 감사 보고서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취합하면은 이제 투자할 때 기업 가치를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중진공은 11호 5억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분율이 2%거든요. 이거 나누면은 250억이잖아요. 기업 가치가. 당연히 깊게 들어가면 프리머니, 포스트머니 개념이 있긴 하긴 할 텐데 러프하게 하면 어쨌든 250억 정도 밸류로 예전에 투자 들어가서 지금 5억을 박아서 2% 지분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위에서 설명했을 때 초기 투자 밸류가 이거 지금 보면 이제 기업 가치 200억 시절이었거든. 그때 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들어갔겠지. 11호 이때는 뭐 들어갔겠지. 이게 이런 식으로 중진공 말고 다른 투자 사례도 매칭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 뭐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감사 보고서에 투자 유치 내역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누군가가 79,663주를 투자를 하면서 100억을 박았어요. 근데 주주 명부에 79,663주가 있거든요. 산업은행. 그러니까 주식수까지 똑같아.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100억 넣어서 3.3% 지분을 확보했잖아요. 역산하면 한 3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산업은행은 저기 위에 정리한 걸로 보면은 한 24년도에 한 3조 밸류 이제 들어온 게 맞네. 맞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는데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 가치라든지 그런 걸 이제 감사 보고서 역사를 해보면 얼추 맞구나 그렇게 정도로 그냥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 주제 이거 뭐 경영권 파는 기사가 있나 봐요. 기사 제목을 보면 무인 주문기 시장 1위 티오도 경영권 매각 추진 몸값 3천억 이상 기대라고 해서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면은 25년 3월 28일 뭐 최근이네. 진짜 최근이네. 지금 6월이니까 한 두 달 전인데 보면 티오더는 경영권 지분 매각 결정했다. 그래서 뭐 인수자 찾고 있다. 그런데 매각 대상은 이제 창업자 지분 아까 보니까 50% 이상인 것 같아요. 창업자 지분이 이제 매각 대상 주식인 것 같고 매각가는 뭐 전체 지분 가치 기준 3천억 뭐 마지막 투자 밸류가 3천억이니까 이제 뭐 3천억부터 시작하겠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도 뭐 지난 5월에 시리즈 B 때 우리는 3천억을 인정받았었다. 일단 뭐 김기현의 계사님한테 물어보면 뭐 3천억 가치에 대해서 아니면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 아까 토스, 야노자 다 나왔었잖아요. 떠가면 1등이야. 그러니까 떠가면 1등인데 얼마나 적나라하게 얘기를 일단 저는 3천억에 못 팔아요. 네, 저는 절대 못 팔고 아니 왜냐면 뭐 지금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고 그 경쟁의 장벽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이거 기사 나온 게 회사 내부에서는 되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기사를 왜 나왔을까요? 이거 저는 아니 약간 뭐 정보 의도가 있을 것 유출이지. 같거든? 왜냐면 티오더 같은 기업은 이제 관심도도 높고 뭐 사람들이 다 아는 기업인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기사 자체로 봤을 때 관심이 있을 법한 단독인데? 단독이지 저런 거. 근데 투자 유치 밸류가 3천억인데 이거를 실거래가로 3천억을 거의 못 받지.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도 이 시장에서 맨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2025년 4월에 시리즈 C 투자 유치 착수 PwC 자문사로 선임 기사 있었잖아요. 나 이거 안 믿었어. 왜 안 믿었어? 뭘 안 믿은 거?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에 더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굳이 PwC가 필요하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PwC가 매각 자문을 하는 건가?
건가? 그러니까 결국 PwC는 제가 볼 때 투트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신주 투자 유치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보통 뭐 신주 투자 유치도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돌면서 좀 뭐 떠가라? 혹시 타이밍이나 아다리가 맞으면 매각도 생각은 있다. 이런 투트랙이지 않았을까 싶고 뭐 당연히 3천억 밸류가 마지막 투자 밸류니까 매각을 한다면 최소 그 이상은 받아야 돼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참고로 런던 베이글이 3천억이었습니다. 근데 런던 베이글 싼 거 같아. 내가 계속 곱씹어 보면. 저는 못 팔죠. 저는 3천억에 못 팔고 그리고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회계적인 뭐 숫자 뭐 얼마를 번다 못 번다의 느낌이 아니라 뭐 너무 경쟁사들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토스다 뭐 야놀자가 여기를 시장 1위를 하기 위해 3천억을 태운다?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QR코드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되지. 3천억에 10분의 1인 300억만 태워도 영업 사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도 뭐 이제 저는 잘 M&A 잘 모르지만 그 뭐 매각은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투자 유치 밸류로 매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은 미래 적립비 예상으로 그려지는 밸류인데 요거를 실거래가를 3천원 찍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미래 가치에 대한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오히려 좀 궁금한 거는 그 3천억 밸류에 투자했을 때에도 뭔가 시장 경쟁이 커지는 모양새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2024년 오히려 티오더에서 제안했을 그 투자자들한테 경쟁이 심화돼도 우리는 다른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뭘 제안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걸 저도 모르니까 그게 있으면은 뭐 3천억이 매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3천억에 대해서는 이제 김민기사 얘기해주고 테이블 오더 시장도 권행회사 얘기해주고 그냥 들었던 여기 나와 있는 질문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인수할까? 라는 것도 제가 대형 플랫폼 기업이라면 인수 안 할 것 같아요. 3천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왜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하냐면 이게 결국에는 내가 시장 1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사면 그게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자영업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도 보면 나왔던 게 배민 수수료 손보겠다 이런 거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제 배민이야 더 본인들의 이제 영향력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그냥 기업하기가 좋을까? 내가 이거를 사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 들었어요. 그냥 뭐 토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내가 여기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 규모가 4천억이고 커봐야 1조인데 과연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대형 플랫폼 기업이라면은 그냥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켓 사이즈라든지 내가 시장에서 갖고 있는 지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그냥 인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인수를 할 법한 대형 IT 공룡들이 이 고객군의 범위가 애초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티오더의 고객은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이잖아. 그 수가 얼마 없어요 사실. 근데 토스의 고객, 야놀자의 고객, 배민의 고객은 전 국민이잖아.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작은 어떤 영역에 이거를 내가 먹겠다라고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은 예전에 배달의 민족 나왔을 때도 약간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다들 했잖아요. 그리고 배민은 완벽하게 선두주자였고 그리고 배민도 우리가 예전에 기업 분석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적자였어요. 그때 엄청 상당 적자가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제이커브를 그리는 단계였어요. 상당 기간 굉장히 적자였는데 어쨌든 존버하고 1등을 하니까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커졌잖아요. 근데 물론 그 배달 시장과 이 테이블 오더 시장은 파인 자체는 좀 적은 것 같긴 해.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그 선두주자 그 점유율 1위라는 게 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티어도 그걸 아니까 그냥 존버하면서 계속 이제 돈을 투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몇 년 지나서 진짜 혼자만 살아남고 1등이 되고 승자 독식하면은 그때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선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 뇌리에 박히는 티오더는 알지만 페이히어는 모르잖아요. 이제 보여 근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이는 건데. 근데 뭐 스타트업 다들 뭐 알면서도 창업하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뭐 도전 정신과 그런 걸 응원하면서 어쨌든 뭐 굉장히 호의적이네. 뭐잘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되게 편해.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어쨌든 뭐 누군가는 계속 이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선두 기업이니까.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을 개척해서 저희 같은 소비자가 편해진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있지. 완전 편하지. 근데 그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가 편해진 거에 대한 효익을 오롯이 다 못 갖고 간다는 느낌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티오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기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